안녕하세요. 심플라이프 열애석에 대해 교육을 맡게 된 담스테크 ICT 사본부 메디컬 영업팀의 박진희 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메디컬 영업팀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파트로 크게 나누어져 있고요. 최근 VR 솔루션까지 제품군을 확장시켰습니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설계 및 인체 안정성 평가에 사용되는 심플라이프라는 시뮬레이션 툴에 대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심플라이프는 특히나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아나토미컬한 형태의 팬텀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 하드웨어 제품군과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에서 측정된 데이터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 나온 데이터 둘 간의 유효성 검증을 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간호학과 대상으로 응급 상황이라든지 환자 대응 훈련 교육을 VR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의과대 대상으로 수술 과정 훈련을 VR 솔루션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 영상은 담스테크에서 시행하는 심플라이프 정기교육 과정을 그대로 녹화한 자료들이고요. 근본 시행할 내용은 열애석에 대한 교육 과정으로 크게 4개의 예제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심플라이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심플라이프 기초 동영상 강의편을 듣고 오시면 되고요. 첫 번째 예제는 다이폴 안테나 해석입니다. 이 강의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기초 동영상 강의편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이폴 안테나 해석 강의에 EM 설정에 대한 모든 걸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꼭 먼저 내용 이해하시고 그 다음 예제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제에서는 다이폴 안테나 부분에 헤드를 모델링해서 그 다이폴 안테나로부터 열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예제는 다이폴 안테나가 멀티로 어레이가 되어 있을 때 그리고 헤드 내에 종양이 모델링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종양에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를 타겟팅을 시킨 후 열애석을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에서 했던 RF 안테나가 아닌 로우 프리퀀시 영역에서의 전극 조건을 주어서 열애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교육 잘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이폴 안테나 부분에 스피어 브레인을 모델링을 할 거고요. 온도까지 결과 분석하는 거를 해볼 텐데 교재 137페이지 모델링을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폴하고 폴2 소스는 안테나이기 때문에 이제 한꺼번에 다중 선택해 주셔서 우클릭 하시면 그룹 셀렉션이 있습니다. 하시면 선택한 객체들이 그룹핑이 되고요. 이름을 안테나
해볼까요? 자, 시뮬레이션 탭으로 넘어가시면 싱글 소스이기 때문에 EMFDTD의 싱글을 만들어주세요. 시뮬레이션 주기는 20주기, 리본바의 멀티트리를 활성화 시켜주시고 매터리얼 세팅에 브레인을 드래그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매터리얼 세팅이 만들어졌죠. 얘를 선택하시고 리본바에 어사인 매터리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픽서치를 이용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브레인 4.0 어사인 하시면 브레인으로 어사인이 되고요. 여기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폴 1과 폴 2 선택하셔서 매터리얼스 타입을 PH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리네임으로 소스를 835 주파수로 센터 프리퀀시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브레인은 1기가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처음에는 가져오기 때문에 소스 설정이 안 돼 있을 때는요. 소스를 바꾸시고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소스 쪽에 소스를 드래그해서 넣으실게요. 가우시안으로 바꿔서 835 주파수 밴드위스는 1기가로 하겠습니다. 주파수 센터 프리퀀시를 바꿨기 때문에 이 브레인에 대한 값도 바꿔주셔야 되겠죠. 매터리얼스에서 마우스 우클릭으로 업데이트 올 매터리얼스. 아이콘도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쓴 거는 녹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매뉴얼로 설정하시면 파란색 아이콘으로 되어 있죠. 자, 매터리얼도 다 됐고 소스 설정도 다 됐어요. 럼티드 엘리먼트는 없으니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센서도 우선 파필드까지도 필요 없고 오버럴 필드도 이제 센터 프리퀀시에서 이 필드 H필드를 그냥 저장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선택하시고 오토 그리드 업데이트 하시면 바운더리 컨디션이 다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유 공간으로 놓고 이제 퍼펙트 매치드 레이어 층을 그냥 미디엄 스트렝스로 놓겠습니다. 자, 그리드 넘어가실게요. 그리드는 XYG 플랜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브레인만 따로 빼서 투 매뉴얼 3mm로 지금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다이폴 소스 사이에는 3개 이상이라고 권장을 하고는 있는데 2개도 문제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진행해 볼게요. 크리에이트 복사를 하시고 복술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런을 한번 해볼게요. 런. 커널에서 쿠다를 선택하시고 런을 하시면 돼요. 아날리시스에 저희가 세팅했던 템플릿 이름이 그대로 넘어오게 되죠. 소스를 클릭하셔서 센서 익스트랙터 U of T나 I of T 네, 수렴이 됐고요. 볼테이지에 대한 값도 수렴이 됐습니다. 브로드밴드로 설정한 거기 때문에 835 정도에 떨어지는지 리플렉션 코에피션트로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겠죠. 오버럴 필드에서 필드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센서를 켜주셔야 되고요. 보고 싶은 값을 다 확인해 주시면 돼요. 이제 보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리본바의 슬라이스 뷰어 비주얼라이제이션 옵션을 스무스로 하든지 2D 플랫에 대한 위치를 원하시는 값으로 바꿔서 플랫도 해보실 수가 있고 아니면 리니어 스케일로 바꿔서 이제 플랫을 해보실 수도 있죠. 자, 여기에서 이번엔 쌀을 한번 봐볼까요? 오버럴 필드에서 쌀을 보시려면 이번 바의 슬라이스 뷰어 쌀을 계산할 때는 밀도분의 도전율 곱하기 2의 제곱승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도전율에 해당하는 값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에는 그 값이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값이 0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제 브레인에 해당하는 물성 정보에 따라서 쌀값이 계산이 되는 거죠. 저희가 예상했듯이 다이폴 부근에 핫스팟이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시뮬레이션 탭으로 가셔서 New에서 서머를 선택해 주세요. 스테이셔너리가 있고 트랜지언트가 있는데 스테이셔너리 같은 경우는 만약에 300초까지 노출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300초에 해당하는 맥시멈 값을 보여주는 거고요. 트랜지언트 같은 경우는 이제 0초에서 300초까지 시간 변화량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지언트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시간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뽑을 수가 있고 300초에서도 결과값을 뽑을 수 있으니 트랜지언트로 하시면 다 될 것 같고요. 모델 방정식은 펜스 방정식을 써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타임은 3600초로 되어 있거든요. 우선 3600초까지 노출을 시켜서 결과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매터리얼스 넘어갈게요. 멀티트리를 활성화시켜 주셔야 되고, 자, 온도에서는 로시안 매터리얼만 설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즉 브레인을 선택을 하시고 매터리얼스, 브레인의 매터리얼에 대한 부분을 보면 서멀에 대한 제너레이션 레이트라든지 트랜스포 레이시라든지 티슈 데미지 이런 온도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문헌에 나와 있는 값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사인 매터리얼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값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브레인 네, 적용이 됐고요. 클로즈 하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값이 적용이 됩니다. 컨벡티브 템퍼러처가 37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니셜 컨디션이 37도로 아마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에어에 해당하는 이니셜 컨디션도 픽스드 밸류라고 해서 25도로 우선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소스 선택해 주시고 위 리본바에 뉴 세팅, 여기에 이제 소스 세팅이 하나가 생겼죠. 여기서 위쪽에 EM에 있는 센서에 필드 센서, EM에 있는 필드 센서, 오버럴 필드 데이터를 서멀 소스로 쓸 겁니다. 자, 이 말은 EM에서는 이 다이폴 안테나가 포함되어 있는 EM 필드 데이터가 저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드 데이터를 소스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안테나까지 매터리얼 프로퍼티 설정을 안 하셔도 됐다라는 거고 브레인만 설정하시면 됩니다. 인터벌 모드라는 게 있어요. 홀 시뮬레이션 타임을 하게 되면 지금 3600초이기 때문에 0초에서 3600초까지 소스를 노출시키겠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유저 디파인 인터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타트하고 스탑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다. 노출을 1800초에서부터 노출시킬 거예요. 여기 또 프로퍼티스에 normalize라는 옵션이 있어요. 여기를 또 체크하시면 타겟 파워를 또 여기서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운더리 컨디션. 온도에서는 이제 세 가지 디리클렛과 노이만, 믹스드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믹스드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웃사이드 템퍼러처가 25도,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는 에어 상태에서는 5로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센서는 오버럴 필드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20개로 샘플링을 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0에서 3600초에 대한 슬라이스 정보를 20번 샘플링해서 데이터를 뽑겠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 더 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모델 탭으로 한번 더 넘어갈게요. 포인트 센서를 하나 만들어서 온도에 대한 시간 분포를 볼 텐데 그러려면 포인트를 만들고 그 포인트를 센서로 만들어야 되는데 스케치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브레인 쪽에 위치해 있어야 되고요. 임의의 지점을 하나 찍으세요. 그리고 이제 브레인의 좀 센터가 되는 위치에 하나 또 찍습니다. 그리고 2개 포인트를 만드셨다고 하면 ESC로 없애주시고요. Z 방향에 대해서 0으로 만들어주시고 Y 방향도 지금 0으로 만들어줄게요. X는 한 16으로 포인트 2도 Y, Z를 0으로 위치를 바꿔주시고
105로 위치를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이 브레인 안쪽에 있는 위치거든요. 네. XYG 방향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이 포인트의 위치가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이 포인트가 백그라운드, 바깥으로 빠져 있으면 안 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바깥의 온도를 센싱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브레인 안쪽, 그러니까 보고자 하는 위치에서의 포인트를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 안쪽에 있는 온도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브레인 안쪽의 위치에서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돼요. 시뮬레이션 탭으로 가셔서 자, 멀티트리를 포인트 1과 2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센서로 드래그 해주세요. 포인트 센서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센서는 오버롤 필드를 저장하는 센서 하나, 그리고 포인트들을 저장하는 센서 2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샘플을 좀 많이 주시면 포인트들을 많이 샘플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줍니다. 자, 그리드 업데이트, 오토 업데이트. 브레인에 해당하는 베이스라인이 잡혀 있고 포인트가 지나가는 지점에 베이스라인 빨간색이 걸쳐져 있죠. 자, 여기서는 이제 서멀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지금 구조도 간단하기 때문에 여기 디폴트를 베리 파인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크리에이트 복셀, 뷰 복셀스 하시고 런을 하시면 됩니다. EM 오버롤 필드 데이터를 가져와서 서멀 소스로 쓴 거기 때문에 그 하이 메뉴에 들어와 있습니다. 포인트 한번 봐볼까요? 포인트를 2개 한꺼번에 선택하셔도 돼요. 포인트 클릭 2개 하시고요. 센서 익스트랙터로 활성화 시켜주십니다. 자, 위에 포인트 1, 2가 만들어졌죠? 이거를 클릭하면 밑에 아웃풋 뷰에 선택한 플랫들이 뜹니다. 선택해 주셔서 플랫을 하시면 2개를 한꺼번에 뽑았기 때문에 이거 밑에 있는 거를 체크를 하시면 이제 한꺼번에 핸들링이 됩니다. 포인트 1이 엣지 쪽에 있는 거였었죠. 그래서 1800초에서 EM을 노출을 시켰더니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운데 있는 센터 포인트는 상대적으로 EM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대를 해서 봐도 조금 올라가는 듯한 느낌은 있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올라가는 부분은 이제 0에서 1800초까지는 EM에 대한 노출이 없는 상태인데도 조금 온도 변화가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매터리얼 프로퍼티에 대한 값을 가져와서 썼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듯한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만약에 이제 브레인 말고 인체 조직 같은 경우는 실제 혈류도 있고 뭐 이런 쿨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직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조금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경향의 데이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1800초에서 EM 다이폴 안테나를 노출을 시켰더니 온도가 올라가서 이제 44도에서 세츄레이션 된 데이터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서멀에 대한 템플릿 선택하시고 오버롤 필드 한번 봐볼까요? 센서 익스트랙터, 뷰어스의 슬라이스 뷰. 스크린샷 옵션에 보면은 3600초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플랫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드롭다운 메뉴를 타임을 보시면 저희가 3600초까지 20번 샘플링 된 데이터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넥스트로 넥스트를 하시면 시간에 대한 온도 분포 그래프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레이를 2개 양쪽으로 해서 각각의 페이지를 좀 조절해가지고 튜머의 온도를 타겟팅을 시킬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모델링 부분은 이제 교재 154페이지부터 한번 참고해 보셔서 해보시겠습니다. 모델은 기존에 하셨던 히티드 브레인에 모디파이를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안테나를 선택을 하시고 무브 아이콘이 있었죠. 축을 먼저 바꿔줘야 되거든요. 셋 피봇이라는 걸로 9가 센터가 되는 위치 포인트를 찍어주세요. 셋 피봇을 이용해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15도 그리고 밑으로도 시뮬레이션 탭으로 가셔서 이제 소스가 안테나가 3개이기 때문에 이제 멀티포트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우클릭하셔서 뉴에 멀티포트. 자, 셋업은 20주기. 자, 매터리얼 프로퍼티는 이제 멀티트리를 활성화시켜야 쉽게 설정하실 수 있고요. 브레인을 선택해서 매터리얼스. 그래서 브레인에 해당하는 값은 assign 매터리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젤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젤이 사용된 이유는 RF 하이퍼서미아를 하실 때 바로 안테나에서 피부에 노출시키는 게 아니고 젤이라든지 워터라든지 이런 쿨링하는 역할을 한 거고요. 네, 젤은 어사인 매터리얼에 워터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튜머는 또 매터리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인체에 대한 정보들만 가지고 있고 튜머에 대한 정보들은 없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문헌들을 좀 찾으셔서 거기에 맞는 값을 넣으시면 되는데 우선 임의로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브레인이 컨덕티비티가 1.3으로 이렇게 높아요. 이것보다 튜머는 좀 높은 값을 갖기 때문에 도전율을 2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유전율은 5400으로 지금 값을 넣었습니다. 퀵 서치를 이용해서 해당하는 폴로 검색을 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매터리얼 세팅을 PC로 설정을 했습니다. 어사인 매터리얼을 하게 되면 주파수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1기가로 먼저 데이터가 가져오기 때문에 포트 설정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소스를 검색해서 멀티포트로 드래그 앤 드랍 하시고 우선은 하모닉으로 주파수를 바꿨다라고 하면 매터리얼스에 우클릭하셔서 올 매터리얼 데이터베이스를 해주셔야 해당하는 주파수 대역으로 바뀌었겠죠. 센서는 오버롤 필드, 하모닉이기 때문에 Extracted Frequency에 대한 옵션이 없죠. 835에 해당하는 필드 데이터가 바로 저장이 될 거고요. 바운더리 컨디션도 그리드가 업데이트가 안 됐기 때문에 모델링의 제일 외곽을 기준으로 바운더리 영역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드를 클릭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뭔가 그리드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바운더리가 잡히죠. 자, 그리드를 이제 다시 들어가서 튜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잡혀 보이는데 튜머를 우클릭하셔서 투 매뉴얼로 바꿔준 후에 0.5mm 레졸루션으로 했고 브레인하고 젤을 투 매뉴얼로
3mm 레졸루션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라인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튜머가 설정이 되어 있는 0.5mm 레졸루션으로 하나의 셀이 결정이 될 텐데 그 셀에는 하나의 매질 정보밖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셀 우선순위로 그 셀을 채울 수 있는 데이터를 정하게 되는데요. 튜머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높아야 되겠죠. 튜머를 복셀링 하고 나서 나머지 이제 브레인, 그 다음에 젤이 복셀링이 될 텐데요. 이거는 여기 프라이어리티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쪽 뉴 세팅에 오토매틱 만들어 주시고 튜머를 세팅을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젤도 바깥으로 뺄게요. 자, 그러면 튜머를 가장 우선순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우선 100으로 한번 해볼까요? 튜머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브레인에 해당하는 부분 10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젤 부분을 복셀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젤은 가장 낮은 우선순위로 프라이어리티를 조절하시면 돼요. 크리에이트 복셀을 하시고 뷰 복셀로 복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안쪽에 있는 복셀링이 제대로 됐는지 보시려면 제 바깥에 있는 젤을 한번 안 보이게 해볼까요? 오늘 아이콘을 안 보이게 하시면 네, 그러면 이 브레인에 해당하는 복셀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 안쪽에 있는 튜머도 보시려면 브레인을 또 안 보이기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튜머가 복셀링이 됐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여기 큐빅 말고 슬라이스 옵션이 있거든요. 지금 G축 방향에 대해서 축 모드를 바꿔서 튜머랑 브레인하고 젤이 보일 수 있는 위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있는 복셀이 다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슬라이스 옵션을 통해서 확인이 다 가능하고요. 그런 다음에 솔버에 이제 커널을 쿠다로 바꾼 다음에 솔딩을 하시면 돼요. 아날리시스 탭으로 가시면 멀티포트로 했던 템플릿이 넘어와 있죠. 멀티포트 3개 포트이기 때문에 포트에 대한 결과값들이 밑에 있고요. 시뮬레이션 컴바인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누르시면 이 각각의 다이폴 안테나의 소스단에 앰플리튜드 페이지 이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 튜머 쪽에 포커스를 취하게 필드를 조합을 하시면 됩니다. 하이퍼 T 옵티마이저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하이퍼서미아 필드 옵티마이저라는 게 만들어지고 하이퍼서미아 사 플러스 웨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테이블을 먼저 실행을 시켜주셔야지 뭔가 크래시가 안 나고 분석하실 수 있더라고요. 프로퍼티스에 저희 백그라운드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언체크를 해주시고 튜머 쪽에 파워를 더 많이 노출을 시키겠다라는 옵션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835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파수가 나오는 거고 이제 SA에 대한 밸류 값, EL 로스 덴시티, 맥스, 민 이런 값이 나오고요. 채널 1, 2, 3가 있는데 이게 다이폴 안테나의 소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적화되어 있는 값을 찾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 값을 입력해서 결과를 분석하셔도 되는데 우선 자 다시 하이퍼서미아 필드 옵티마이저 SA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리본바에 슬라이스 뷰어 이 다이폴 안테나에서 해당하는 SA 데이터가 이제 보여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파워를 높여서 온도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5W 정도 넣으시고 밑에 EL 로스 덴시티가 있었죠. 여기서 이제 우클릭 하셔서 데이터 익스포트 캐시 파일로 익스포트를 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리플래시를 눌러주세요. 캐시 파일을 저장을 시켰다라는 거는 이제 서머 소스로 쓸 수 있는 파일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시뮬레이션 탭으로 가셔서 서머의 트랜지언트를 만들어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업에서는 3600초로 노출을 시키고요. 매터리얼스는 다이폴 안테나가 제외된 열을 노출시키고자 하는 매터리얼만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브레인에 해당하는 매터리얼 하시고 어사인 매터리얼로 데이터 값을 불러오게 되죠. 젤에 대해서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워터에 대한 값으로 적용하겠습니다. 휴머에 대한 부분도 적용을 할 텐데 여기서는 임의의 값으로 값을 입력할게요. 여기서 워터는 열을 식히는 개념이라고 해서 25는 설정을 했고요. 교재에서는 그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튜머도 그룹을 튜머 이름을 바꿔주었고요. 자, 이니셜 컨디션 같은 경우도 젤 부분도 20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여기서 20도로 그리고 아웃사이드 템퍼러처도 20으로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소스는 new 세팅으로 유저 디파인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저장해놨던 파일을 연결시켜줍니다. 바운더리 컨디션은 믹스드로 되어 있고 지금 앞에서 이니셜 컨디션도 20으로 했기 때문에 20으로 했고 온도 전달율을 5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센서는 오버럴 필드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또 20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포인트 센서가 있는데 포인트는 브레인 안쪽에 1과 2 포인트 1, 2는 모델링이 돼 있어서 그냥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여기 20으로 바꿔주시고 튜머 안쪽에도 온도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하면 모델 탭에서 여기 스케치를 통해 포인트에서 여기 좌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포인트는 제 거 같은 경우는 트랜스레이션이 45, 그다음에 Y축은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를 만드셨다라고 하면 포인트 센서 만들어 놨던 곳에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그리드는 오토그리드 업데이트로 해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베리파인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복셀에서 똑같이 EM에서처럼 복셀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셀 우선순위를 두셔야 되는데 튜머가 제일 우선순위가 높아야 돼요. 그래서 우선 오토매틱 세팅 그룹을 2개 만들어 주시고 튜머를 드래그 앤 드랍 하신 다음에 브레인도 올려놓을게요. 자, 튜머를 프라이어리티를 10 아니면 그 이상으로 해주셔도 되고 자, 브레인은 그 다음 순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젤이 제일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제일 낮게 두면 될 것 같고요. 크리에이트 복셀을 하시고 뷰 복셀을 보시는데 여기 슬라이스 옵션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 거는 이제 G축 방향에 대해서 올려다 본 거기 때문에 G축으로 슬라이스를 놓은 거고요. 레벨은 튜머가 위치가 0쪽에 있기 때문에 포지셔닝을 받습니다. 복셀링도 다 구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런을 하시면 되고요. 아날리시스 탭으로 가셔서 리셋 아날리시스로 이제 기존에 봤던 결과들을 다 클리어를 시켜주시고 EM의 하이 폴더에 들어가 있지 않고 단독으로 되어 있던 거는 유저 디파인으로 소스를 썼기 때문에 단독으로 템플릿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포인트를 클릭하셔서 센서를 켜시고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면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면 이제 포인트 1이 엣지 쪽에 있는 가장 반응이 높죠. 빨리 뜨고, 그리고 두 번째 게 센터에 있는 빨간색, 노란색 포인트가 휴머 쪽에 있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오버롤 필드를 보시면 센서 익스트랙터, 온도에 대한 결과에서 슬라이스 뷰어, 멀티트리로 객체를 안 보이기로 해주시면 조금 더 잘 볼 수가 있겠죠. 네, 6초라든지 아니면 포인트 시간에 대해서 결과를 넥스트를 이용해서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QS 솔버를 이용해서 로우 프리퀀시 솔버에 대한 하이퍼서미아를 설계를 해볼게요. 교재 177페이지 참고하셔서 모델링 해보시겠어요? 워터랑 팬텀이 쌓여져 있는 부분에 와이어 블럭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필드 센서로 쓸 거라서 미리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뮬레이션으로 가셔서 FDTD가 아니라 전극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EM, LF, 일렉트로에서 로시안 매질이 없는 전극만 하겠다라고 하면 스태틱으로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퍼지 스태틱으로 하겠습니다. 자, 셋업은 13.56메가 기준으로 할 거기 때문에 1.356, 2의 7승으로 해주시고요. 자, 매터리얼스는 멀티트리 활성화 시켜주시고 워터를 선택을 해주시고 드래그 앤 드랍. 자, 매터리얼 프로퍼티는 어사인 매터리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종류수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팬텀 선택해서 매터리얼스 네, ITIS 4.0 클릭을 해주시고요. 네, 이제 튜머를 선택해서 매터리얼스. 튜머 값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임의의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전극이라든지 그라운드에 대해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매터리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로우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아예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드 선택하셔서 바운더리 세팅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베드 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넣어서 우선 임의의 세팅을 만들어줍니다. 딜클렛으로 백그라운드 전체가 되어 있는데 그냥 똑같이 설정해 주시고 일렉트로드를 1V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베드 그라운드는 0V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자, 센서에서는 기본 오버랩 필드가 저장이 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는 필드 센서를 따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와이어 블럭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필드 센서 영역에 드래그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드는 오토 그리드 업데이트로 업데이트를 해주시는데 네, 튜머 쪽만 따로 빼서 투 매뉴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오토매틱으로 해가지고 얘를 디폴트가 아니라 베리파인이나 파인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복셀에서는 튜머가 리버, 팬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셀 우선순위로 복셀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뉴 세팅에서 오토매틱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튜머를 드래그해서 얘에 대한 프라이어리티를 높은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 숫자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고요. 기존에 있던 것보다 높은 값을 넣어주시면 우선순위에 맞춰서 복셀링이 되기 때문에 10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2를 넣으셔도 이 그룹보다 더 먼저 복셀링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복셀을 하시고 뷰 복셀로 복셀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뷰가 보여지는데 여기 이제 안쪽에 튜머가 잘 되어 있는지 보시려면 X축으로 되어 있고 센터 쪽으로 위치를 좀 찾아서 가시면 네, 튜머가 복셀링이 잘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런을 하시면 됩니다. 아날리시스 탭으로 가시면 템플릿이 넘어와 있죠. 필드 센서에 오버랩 필드도 켜놨고 와이어 블럭을 센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보여주는 겁니다. 와이어 블럭을 선택해서 센서 익스트랙터 EL 로스 덴시티라고 되어 있는 값을 봐볼까요? 슬라이스 뷰어로 YG 방향에 대해서 슬라이스를 고토 맥스나 센터 위치를 한번 찾아볼게요. 튜머의 양 끝단에 필드 세기가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유저 디파인으로 만들어서 가져와서 쓸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1V로 넣었을 때의 데이터로는 값이 너무 작기 때문에 와이어 블럭을 선택하시고 EL 로스 덴시티 리본바를 보시면 필드 데이터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노멀라이즈를 대신할 수 있는 필드 스케일링이라는 게 있거든요. 500 정도 스케일을 적용을 해야지 볼 수가 있더라고요. 500을 적용한 상태에서 EL을 임포트 익스포트로 데이터를 캐시 파일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리플래시를 꼭 눌러주셔야 데이터가 익스포트가 되죠. 여기 워터에 컨벡티브 템퍼러처를 20도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놔뒀네요. 여기 이니셜 템퍼러처도 한 20으로 해볼까요? 결과가 다 있다라고 하면 아날리시스 탭으로 서멀 템플릿이 넘어와질 겁니다. 거기서 포인트 한번 해볼까요? 포인트를 클릭하셔서 센서 익스트랙터 하시면 이제 포인트 하나만 했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플롯을 하실 수가 있고요. 37.5도 올라가긴 하는데 여기는 이제 튜머 센터 쪽에 있었기 때문에 37.5도인 것 같고 여기 바깥쪽 엣지 쪽에 좀 더 에너지가 몰렸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도 한번 모니터링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멀에서 오버럴 필드 선택하셔서 센서 익스트랙터를 하시면 슬라이스 뷰어로 필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었고 지금 제가 보는 화면에서는 YG에 대한 방향으로 슬라이스를 바꿔서 가치를 확인하실 수 있죠. 3600초까지 노출을 했을 때 한 46.7도까지 올라가는 거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 센터에서는 한 36.7도였었고 여기 이쪽이 맥시멈 온도가 올라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쪽은 한 46.7도까지 지금 이 조건에서는 올라간다라는 내용입니다.